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조합도 마찬가지로 정의부터 시작할 텐데 정의 기억나죠? 순열보다 조금 더 느슨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기만 하면 돼요. 이게 조합의 정의인데요.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르면 되고, 그 다음에 r개를 뽑는 이 추출 행위만 있으면 되고요. 실제로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있나요, 없나요? 순서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순서가 없으면 우리는 좀 더 세기가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순서가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죠. 맞아요? 그래서 조합을 세는 방식을 잘 보면 이렇거든요. 보세요. 일단 순서가 있다고 치면 뭐예요? NPR이죠. 근데 r개가 순서가 없는 거죠. 순서를 지워야 되죠. 그럼 뭐 하면 된다고? 이렇게 나누면 된다고. 맞습니까? 얘가 지금 뭐냐면 이거예요. 혹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것.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은 것, 그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것. 타당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는 이게 좀 다이렉트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순서가 있다고 치고 순열처럼 센 다음에 순서를 샥 지워버리는구나, 이렇게.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교재에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NPR의 정의하고 NCR의 정의하고 R 팩토리얼의 정의를 알고 있으면 여기에서 조합의 수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 설명이요. 아시겠죠? 일단 순서가 있다고 치고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순서를 지운다,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는.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이거에 보이라라는 건데, 좀 전에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 요 NCR이 뭐라고 했죠? NPR을 단순히 R 팩토리얼로 나눈 거라고 했죠? 근데 아까 우리가 NPR을 계승분의 계승으로 쓸 수 있었잖아요. 분자에는 N 팩토리얼, 분모에는 N-R 팩토리얼. 맞아요? 이걸 갖다 집어넣으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이거 이미 보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식이 R이 0인 경우에도 성립하도록 NC 0을 정의하시오. R이 0이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좀 보세요. 그럼 NC 0이에요, 좌변이. 맞아요? 우변은 여기가 N 팩토리얼, 여기는 0 팩토리얼, 여기는 다시 N 팩토리얼이에요. 아까 우리가 0 팩토리얼 얼마로 정의했죠? 1로 정의했죠. 그리고 n팩은 약분될 거니까 이 계산의 결과는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럼 얘도 1이어야겠죠. 근데 서로 다른 n개에서 0개를 뽑는다는 건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nc 0이란 놈을 1이라고 정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럼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조합의 순열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는 조합의 계승식, 미안합니다. 아까 NPR을 이렇게 쓰면 우변을 잘 관찰해보면 뭐밖에 없어요? 계승밖에 없잖아요. 이걸 그냥 편의상 순열의 계승식이다 라고 하면, 방금 무슨 식을 얘기한 거냐면 NCR을 이렇게 쓰자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도 뭐밖에 없어요? 우변은? 계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의 계승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거는 이 포메이션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은데,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여기 있는 아이가 분자의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든지 가능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가 분모의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와 얘의 차, 사실 얘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를 빼게 됩니다, 무조건. 얘 차의 팩토리얼이 여전히 분모의 계승식이 되는 거예요. 이 모양을 잘 기억하세요. 이 모양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아시겠죠? 자, 문제를 좀 봐보죠. 이런 거는 그냥 풀면 될 것 같고요. 대입만 해서. NP를 써보면 N 곱하기 N-1이죠?
4 곱하기 글자가 왜 이러죠? n이 좀 힘든가봐요. 내려왔어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죠? NC3이에요. 미끄러졌나봐요. 네. 여기 멀쩡. 거기 멀쩡하죠. 이게 지금 뭐냐면 제가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하려고 한글 파일을 PDF로 추출하는 과정에서 글자 깨짐이 조금 발생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 프린트는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한글 파일이었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제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최대한 안 깨지게 한 겁니다 이게.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n PR이니까 n 곱하기 n-1 n-2 이게 되겠죠? 여기는 n 곱하기 n-1 n-2 이게 되겠죠? 동의하시죠? 자, 이미 여기에서 뭘 할 수 있죠? n은 3보다 큰 같은 자연수예요. 그러면 n은 0도 아니고 1도 아니죠. 그래서 약분을 할 수 있죠. 여기 1 남을 거고, 맞니? 여기 숫자도 약분해버리면 결국은 분모에 3밖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양변 3을 곱합시다. 그러면 3 더하기 2배의 n-2는 3배의 n-2다. 그러니까 n-2가 3이라는 얘기죠. n5가 되겠네요. 그래서 약분만 잘 하셔도 웬만하면 1차 방정식으로 풀립니다. 아시겠죠? 전개하지 마시고 약분만 잘 하셔도. 다음 조합에서 좀 많이 물어보는 식인데요. 이거예요, 이거. NCR과 NCn-R이 같다. 이거거든요. NCR과 NCn-R이 같다. 무슨 말이냐면 5C2와 5C3은 같다. 6C2와 6C4는 같다. 7C3과 7C4는 같다. 9C5와 9C4는 같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근데 이거를 아주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걸 증명하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 분필 몇 개 있죠? 서로 다르죠? 같은 거 있나요? 없죠? 자, 여기서 제가 2개를 뽑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2개 좋아하니까 2개 뽑으면 나갈게요. 뽑는 거죠. 그죠? 이걸 반대로 운동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뽑을 대상 2개를 제외하고 3개를 뽑아서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5개에서 2개를 뽑는 행위와 5개에서 3개를 뽑는 행위는 같은 행위입니다. 동의하시죠? 이 식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N개에서 R개 뽑고 싶니? 그럼 네가 뽑고자 하는 대상인 R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버리렴.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왜 같은지 증명하시라고 했는데 내가 설명해 줄게. 너 R개 뽑고 싶니? n-R개 버리렴 이렇게 적을 순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수식으로 증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 얘기를 들으시면 이 공식 자체는 매우 쉽게 기억이 날 거예요. 알겠죠? 자, 증명해보죠. NCR을 제가 써볼게요. 이걸 계승식으로 적으면 뭐예요? N팩. 맞아요? R팩, 그리고 N-R팩이죠. 맞니? 맞아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사실 이 상태에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만 이거의 순서만 이렇게 바꿔보죠. 지금 그냥 단순히 선생님 이거 바꿨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 바꿨어요. 됐죠? 됐죠? 순서만 바꿨어요. 그럼 얘가 뭐냐면 이거예요. 왜요, 선생님? 아까 뭐라 했죠, 제가? 여기 있는 게 분자로 올라가고 여기 있는 게 분모로 내려오고 얘와 얘 차가 여기 온다고 했죠. 자, 여기 있는 게 분자로 올라가고 여기 있는 게 분모로 내려오고 여기서 여기를 빼면 R이죠.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한 이 포맷을 잘 기억하시면 조합을 계승식으로 바꿀 때 계승식을 다시 조합으로 바꿀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 별도의 공식처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왜냐면 우리가 이항 정리할 때 조합을 미친듯이 다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매끄럽지 않으면 저 혼자 이해하고 저 새끼가 뭐라는겨 이런 거 찾아볼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조합을 이 계승 형태로 바꾸는 게 좀 매끄럽게 돼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아까 이거 그냥 직관적으로도 설명했었죠.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N개에서 서로 다르다는 말을 생각하겠습니다.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N개에서 니네가 뽑고자 하는 대상을 제외한 N-R개를 버리는 경우의 수와 같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더욱 이 공식이 기억이 잘 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이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제 더 이상 이런 학생 없겠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군요. 아, 물론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어쩔 수도 있어요? 뭐하고 같을 수 있죠? 20에서 이걸 뺀 거 맞아요? 그럼 얼마예요? 21 마이너스 R인가요? 맞아요? 이거하고 같을 수도 있다고요. 알겠죠? 근데 이걸 정리해보면 R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2는 0인가요? 이거 실근 있어요 없어요? 있나? 있냐고? 없어요. 이거 허근 같죠? 판별식 써보시면. 그래서 이 예상초의 R은 뭐 자연수여야 되지만 실수 R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얘를 정리해보시면 R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20은 0이거든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R은 마이너스 5 또는 4가 나오는데 자연수니까 당연히 4만 되겠죠? 마이너스 5 답으로 써라. 아시겠죠? 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 중에서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을 뽑아서 다음 방법을 안 친다. 일렬로 안 친다. 이게 수년을 쓸 수가 없어요. 수년을 쓰려면 내가 뽑은 숫자의 대상하고 나열한 숫자의 대상이 일치해야 돼요.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그 R명을 일렬로 나열해야만 수년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남학생 중에 3명 뽑고 여학생 중에 2명 뽑으니까 수년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뽑는 거 먼저 하고 나열하는 거 나중에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리 순열 중심으로 생각을 좋아야 되건 순열 처리가 안 되고요. 네. 일단 남학생 5명 중에 3명을 단수지 뽑기만 하면 이게 573이죠. 맞습니까? 맞아요. 여학생 4명 중에 2명을 뽑기만 하면 이게 42입니다. 동시에 하니까 둘이 곱하면 되죠. 얘들을 일렬로 안 치는데 얘들이 총 몇 명이냐? 총 몇 명이야? 5명이죠? 그러니까 5팩토리얼 곱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답이 되겠고요. 만약에 원탁이 안 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뽑는 건 똑같죠. 5C3 곱하기 4C 똑같거든요. 근데 원탁이 안 치면 원순열이죠. 총 몇 명인데? 5명인데 5명이 원순열이면 어떻게 쓰라 그랬죠? 5-1 팩토리얼 이렇게 쓰라 그랬어요. 4팩이라고 쓰지 마시고. 아시겠죠? 다음 남학생 대표 김군과 여학생 대표 박양은 반드시 포함하고 서로 이웃한다. 반드시 포함한다는 말은 이미 뽑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반드시 포함한다는 말은 이미 뽑았다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원래 남학생 5명 중에 3명 뽑는 거였는데 이미 김군이 뽑혔죠. 그럼 우리가 뽑는 대상도 이미 몇 명으로 줄었어요? 4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몇 명 뽑으면 되는 거예요? 2명 뽑으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남학생을 뽑는 경우의 수는 4C2가 돼요. 마찬가지 여학생은 뭐가 되겠어요? 3C1이 되겠죠. 원래 4명에서 2명 뽑는 거였는데 실제 1명 뽑혔으니까 뽑는 대상도 줄어들고 뽑아야 할 사람 숫자도 줄어들고. 이해되시죠? 예. 자, 이러면 사람 우리 총 몇 명 있어요? 2명, 1명, 3명 하면 안 돼요. 이미 2명 뽑았잖아요. 5명 있어요. 5명 있는데 김군과 박양이 이웃하게 앉을 거예요. 그럼 김군과 박양을 1명을 보면 되죠. 그럼 총 몇 명 있어요? 4명 있어요. 근데 원탁이 안 칠 거예요. 원순열이죠. 그러니까 뭘 곱해야 돼요? 4-1 팩토리얼 곱해야 되는데 이때 김군과 박양이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래서 2 팩토리얼 한 번 더 곱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는 문제들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따져가면서 식을 쓰시면 됩니다. 네, 이런 건 다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 상황을 쪼개야 돼요. 1번 어쩔 때, 2번 어쩔 때, 3번 어쩔 때. 이런 게 어렵죠? 이렇게 한 번에 식을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쉬운 것들이야. 알겠죠? 5번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에 12개의 점이 있다.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의 개수를 구하시오. 선분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두 점만 결정되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뽑았다 이러면 선분이잖아. 이거 뽑았다 선분이죠. 그러니까 그냥 12개의 점 중에서 뭐 하면 돼요?
두 개 점을 뽑기만 하면 됩니다. 선분은 순서가 없어요. 선분 AB나 선분 BA는 똑같죠. 근데 반직선이라고 하면 순서가 있어서 뽑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일렬로 놔야 되죠. 그러니까 얘의 답은 12C2겠지만 만약에 선분이 아니고 반직선이라고 하면 12P2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2C2입니다.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개수는 좀 다른가요? 달라요. 왜 다르냐면 내가 이 두 점을 뽑아서 만든 직선이나 이 두 점을 뽑아서 만든 직선이나 이 두 점을 뽑아서 만든 직선이나 다 똑같은 직선이죠. 그러니까 중복이 발생하죠?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중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12C를 당당하게 씁니다. 알겠죠? 그럼 졸라 중복이 됐겠죠? 이제 중복되는 것들 제거하는 건데 여기 있는 4개의 점 중에 2개를 뽑으면 선분은 하나밖에 발생하지 않지만 마치 6개인 것처럼 보이죠? 4C2는 6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4개 중에 2개를 뽑은 경우, 여기 4개 중에 2개를 뽑은 경우, 여기 4개 중에 2개를 뽑은 경우는 6개씩이 아니고 1개씩으로 세야 돼요. 근데 복잡하니까 그냥 다 빼버려요. 그럼 3배의 4C를 빼면 되죠? 나중에 더 할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3개의 점 중에 2개를 뽑은 거는 3C니까 3개처럼 보이지만 실제 1개죠? 이렇게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3개의 점이 나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8개의 3C를 다 빼버려요. 1개씩은 세줘야 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 3과 8에 보면 우리가 얼마를 더 해야 될지 감이 와요. 얼마 더 하면 돼요? 11 더 하면 되죠. 하나씩만 카운트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해하시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거고요. 세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의 개수다라고 하면 얘는 12C3에서 맞습니까? 같이 생각해보면 3 곱하기 4C3도 빼야 되고 8 곱하기 3C3도 빼야 됩니다. 이거는 더하지 않습니다. 왜 더하지 않냐면 위에 그림 보세요. 여기 4개의 점을 3개 뽑으면 삼각형이 하나라도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지죠? 뭐 이런 3개의 점에서 3점 다 뽑으면 삼각형이 하나로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아까 직선은 하나로 세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11 더한 건데 이건 그냥 다 빼야 돼요. 더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냐고 물어본 거야? 안 자고 있어요. 자, 다음 6번입니다. 원판의 5곳에 빨강, 노랑, 파랑, 주황, 초록 5가지 색을 사용하여 인접하는 곳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여 구별하려고 한다. 5가지 색을 사용하는 경우의 수가 있고 5가지 중 4가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 2가지를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5가지를 모두 사용하는 건 매우 쉽죠? 색상이 몇 가지 있어요? 5개 있죠? 쌤이 문제 어떻게 보통 시키냐면 색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1번 색, 2번 색, 3번 색, 4번 색, 5번 색 번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1번 색을 칠합니다. 그럼 5를 곱하면 돼요. 왜? 5개 중에 내가 하나 고른 거잖아요. 그죠? 문제 바뀌는 거예요. 여기 이미 색깔 칠해져 있어요. 우리 고민할 필요 없어요. 5만 곱하면 돼요. 그러면 4가지 색을 여기서 이제 칠하면 되죠. 맞아요? 근데 4가지 색은 인접한 거 무조건 다른 색이죠? 다만 뭐냐면 얘가 원임을 고려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4팩토리얼이 아니고 뭘 곱하면 되죠? 4-1 팩토리얼 이거 곱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제발 이해하시겠죠? 원순위랄이니까 이렇게 풀자 이 말입니다. 다음 5가지 색 중 4가지 색을 사용하여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여기 좀 불편하네 이렇게 하니까 그림이 안 나와요. 그림이 여기서 좀 그리죠. 지금 거기는 원은 동심원인데 동심원을 제가 뭐 정확하게 그리겠습니까? 대충 그릴게요. 뭐 대충 이렇게 생겼죠? 맞아요? 네, 이 그림 원래 이제 거기 있던 그림이고요. 4가지의 색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색 4가지를 뽑아야 되죠. 색 4가지 일단 뽑습니다. 그게 뭐냐면 5C4예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한테 지금 몇 개의 색이 있는 거예요? 몇 개의 색이 있는 거예요? 4개의 색이 있는 거예요. 그럼 4개의 색을 가지고 이제 여기를 칠할 건데 가운데 하나는 칠해야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1번색, 2번색, 3번색, 4번색이라고 하면 1번색 그냥 실려버리세요. 알겠죠? 그럼 여기다 뭘 곱하면 돼요? 4를 곱하면 되죠. 자, 이제 남은 상황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1번색을 제외한 3가지 색이 남아있는데 바깥쪽에 색을 칠하는 섹터는 몇 개예요? 4개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2개의 섹터는 한 색을 쓸 수밖에 없죠. 아닙니까? 아니야, 많이? 맞잖아. 우리가 지금 몇 개의 색을 들고 있다고? 3개의 색을 들고 있다고. 근데 4개를 칠해야 되니까. 맞죠? 그러면 인접한 곳은 같은 색을 못 칠하니까 만약에 한 색을 2군데를 칠한다면 반드시 마주보기 칠해야 돼요. 맞아요? 그 마주보게 칠할 색상을 골라야 되는데 총 색깔 몇 개 남았죠? 3개 남았죠? 그 3개 중에 한 개를 골라야 되니까 또 3을 곱해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2번 칠해버릴게요. 자, 이제 남은 섹터는 2개고요. 우리한테 색상은 2개 남았어요. 그럼 여기다가 3번, 4번을 칠할 수도 있고 4번, 3번을 칠할 수도 있죠. 근데 3번, 4번을 칠하든 4번, 3번을 칠하든 경우의 수는 같습니다. 왜? 회전하면 똑같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곱해야 할 것은 없어요. 1 곱하시면 되죠. 1.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의 색상을 지정하는 게 매우 편리해요. 색상을 지정하면 문제가 바뀌거든요. 좀 더 간단하게. 그럼 남은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제가 문제를 간단하게 바꾸려고 계속 뭐예요? 색깔 칠하고 5 곱하고 색깔 고르고 5 곱하고 그죠? 색깔 칠하고 4 곱하고 색깔 칠하고 3 곱하고 이제 문제 풀어보려고 했는데 풀 게 없어요. 다 풀려버렸거든요. 맞아요? 곱하기 1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푼 거죠? 예. 근데 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배 법칙을 이용해서 실제로 색상을 칠하면서 문제를 줄이세요. 크기를. 그러면 문제가 되게 풀기 쉬워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다음 정다면체의 색상 칠하는 방법을 씁니다. 정6면체, 정8면체, 정12면체만 있고요. 선생님 왜 정4면체는 없나요? 정3면체는 쉬워서 없어요. 선생님 정20면체 왜 없나요? 숫자가 너무 커서 안 나와요. 왜냐면 정12면체가 79만 8,300, 360 아니? 798만 3,360이거든요.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사실 12면체가 안 나오죠. 그럼 8면체는 나오냐? 8면체는 나올 수 있어요. 경우의 수가 1680까지거든요. 뭐 이러면 나올 수 있죠. 근데 좀 궁금하실까봐 세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제가 원래 보통 교재에 6면체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냥 8면체하고 12면체는 그냥 제 마음대로 넣은 거예요. 알겠죠? 근데 정6면체 제가 처음에 합성 공부할 때 정6면체를 좀 경우의 수 세기가 좀 힘들었던 게 뭐 때문이냐면 문제집의 풀이가 영 마음에 안 들어서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 보통 흔히 문제집에서 정6면체의 각 면을 다른 색으로 칠하는 방법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정6면체니까 이렇게 생긴 거 알고 계시죠? 맞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보통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닥면에 한 색을 칠하고 바닥면을 고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닥면에 한 색을 칠한 다음에 고정하래요. 그래요? 여기 한 색을 칠해서 고정하래요. 근데 제가 의문이었던 것은 왜 바닥면에 칠한 색깔을 고르는데 6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6을 곱하지 않는가 이게 의문이에요. 근데 아무튼 책의 풀이를 보면 바닥면에 한 색을 칠하여 고정한다 하고 아무것도 곱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5개의 색이 남았잖아요. 그럼 5개의 색 중에 4개를 여기다 이렇게 칠할 건데 원수절이죠. 그러니까 아니다. 여기 건너편을 먼저 칠하죠. 5. 그럼 4개의 색이 남죠. 그럼 4개의 색을 여기다 원형으로 배달하면 되죠. 그래서 4-1 팩토리얼이다 라고 해서 이게 3팩 6이니까 6, 5, 30. 저거의 답이 30이에요. 저건 30을 그냥 외워놓으면 좋아요. 정6면체의 각 면을 다른 색으로 칠하는 방법을 쓰는 30이다. 이렇게. 근데 저는 보통 이 설명이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새로운 풀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풀 거예요. 답은 똑같아요. 알겠죠? 바닥면에 뭔가를 칠하면서 6을 곱하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곱하고 싶잖아요. 6개 중에 하나 고른 거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건너편에 여기 칠하면서 5를 곱하고 싶죠? 5개 중에 하나 고른 거니까. 맞아요? 그럼 남은 게 지금 뭐냐면 4개의 색상인데 4개의 색상을 원형으로 칠해야 되죠? 그죠? 원형으로 칠하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4-1 팩토리얼이에요. 그럼 선생님 이 문제 숫자 하면 30인데 우리가 6배나 더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정6면체를 굴려요. 원수절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이걸 아무리 굴려봐야 뭐예요? 다 똑같은 경우의 수인 거죠. 그러니까 바닥면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총 6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얼마로 나눠요? 6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 풀이는 뭐 한 거냐면 어차피 6 곱할 거고 6 나눌 거니까 굳이 쓰지 않은 거예요. 굳이 쓰지 않은 거라고요. 아시겠죠? 예, 근데 이 과정을 다 보고 나서 이걸 이해하는 거 하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바닥면 색을 고르는데 6을 곱하지 않는다 라고 강요하는 건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30까지가 나와요. 아시겠죠? 자, 다음 정팔면체. 나는 정팔면체의 모양을 알고 있다. 손. 정팔면체의 모양도 몰라요? 나는 정팔면체의 모양을 알고 있다. 손. 진짜 몰라요? 왜 안다고 하면 나와서 그려보라고 할까봐? 미치겠네. 설마 제가 그러겠습니까? 설마? 그러려고 했는데 걸렸네. 그건 아니고 진짜 안 그래요. 네. 이렇게 생겼죠. 정팔면체가. 보통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뾰족 서 있는 팔면체를 떠올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이거를 툭 건드려서 딱 눕히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아세요? 이거 저도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알겠죠?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일단 누우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보고 있어요. 삼각형 두 개가 평행하게 있거든요.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면 3개가 물려야 되죠? 그죠? 팔면체니까 총 6개의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참 그림 없어 보이는데 자, 일단 이 위에 거 먼저 봐봐요. 위에 거에 이렇게 삼각형 하나 달리고 이렇게 하나 달리고 이 뒤쪽에도 이렇게 하나 달릴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빨처럼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이 똑같은 게 바닥에 하나 더 있어요. 이 두 개가 이렇게 물려요. 그러니까 니네 정팔면체 전개도 본 적 있냐? 이런 그림 본 적 있냐?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본 적 있죠? 그죠? 이걸 조립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물리겠죠? 그래서 위아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 6개가 이빨처럼 물려있는 거예요. 삼각형이. 이런 모양이에요. 눕히면 그냥 그런갑다 해요. 알겠지? 집에 가서 한번 접어서 눕혀봐. 알았지? 딱 이런 모양이에요. 네. 자, 그래서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이제 이걸 색깔을 칠할 건데 여기 칠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8. 여기 칠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윗면과 아랫면이니까 따로따로 칠할 거예요. 알겠죠? 7.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럼 여긴 6-1 팩토리얼인가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이 삼각형의 방향하고 이 삼각형의 방향이 달라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정육면체는 사각형이라서 방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4-1 팩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위쪽에 3개하고 이 아래쪽에 3개의 모양이 달라요. 위쪽 거는 아래쪽을 뾰족하고 아래쪽 거는 위쪽을 뾰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개씩 따로 칠해야지 한 번에 칠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3개를 먼저 칠할 거예요. 알겠죠? 근데 경우에서 풀 때 이런 거 풀 적 있어요? 원이 그러니까 봐봐요. 이렇게 원이 있는데 여기 남자 4명을 놔야 될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자 4명을 놔야 될 거예요. 이러면 문제 어떻게 푸냐면 남자 4명을 놔야 하는 방법의 수 곱하기 여자 4명을 놔야 하는 방법의 수 이렇게 풀거든요. 왜냐면 남학생이 회전하면 여학생이 같이 끌려서 회전하기 때문에 남학생을 놔야 할 때 원임을 한번 고려하잖아요? 그러면 여학생 놔야 할 때 또 원임을 생각하면 안 돼요. 더 이상 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원수를 3로 나눴다는 것은 이거를 하나의 위치를 고정해버린 효과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회전이 불가능해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원임을 고려하면 여기에서는 원임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기에서 원임을 고려한다는 것은 6개의 색상 중에서 3개를 뽑아서 1년을 나열하는 거니까 6P3인 거예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원 모양이죠? 원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3으로 나눌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색상 3개 남았는데 3개 남은 색상은 더 이상 원임을 고려할 필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3팩토리얼이에요. 근데 이 팔면체니까 이 팔면체 굴리면 8개의 똑같은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지막에 8로 나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근데 선생님 여기에서 원임을 고려하지 않고 여기에서 원임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볼래요? 그럼 8 곱하기 7 곱하기 제가 원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냥 6p3만 곱하면 되죠? 맞아요? 맞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원임을 고려하면 되니까 뭐 하면 돼요? 3-1 팩토리얼 하면 되죠? 그리고 다시 8분의 1 곱하면 되죠. 그럼 이 부분만 따로 연산해 보시면, 아니 여기만 연산해 보면 되죠. 여기만 연산해 보면 결과 똑같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를 나열할 때 원임을 고려하든 여기를 나열할 때 원임을 고려하든 결과는 당연히 똑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뭐 어쨌거나 이걸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1680까지가 나오는데 이건 딱히 문제로 나올 만큼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죠? 네. 왜냐면 결과적으로 숫자를 답으로 적어야 되잖아요. 이걸 식으로 쓸 수는 없으니까 계산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데 근데 1680이면 내 학교쌤이면 한 번쯤은 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아예 못 낸 정도의 숫자는 아니죠. 네. 자, 정 20면체도 할까 하다가 정 12면체에서 그만했거든요. 너무 커서 정 12면체도. 정 12면체 해볼게요. 자, 정 12면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학생? 저는 알고 있는데 그림을 못 그리겠어요. 정 12면체도 얘처럼 눕혀요. 눕혀서 바닥면에 딱 닿게 하잖아, 한 면이. 그러면 정오각형이 이쪽으로 하나, 반대쪽으로 하나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서로 방향은 달라요. 그래서 위쪽에서 오각형이 이렇게 5개 붙어있고 아래쪽에서도 오각형이 5개 붙어있는데 이것도 이빨처럼 똑같이 물려요. 팔면체랑 똑같아요, 구조가. 면의 개수가 각 단면이 8면체는 사각형이죠. 근데 12면체는 오각형이다. 이것만 다르고 그 다음에 맞물리는 이 이빨의 개수가 얘는 3개, 3개, 6개죠. 걔는 5개, 5개, 10개예요. 그것만 달라요. 잘 몰랐던 학생이 있다면 그냥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제일 위에 10개. 맞아요? 그 다음에 바닥면에 9개. 맞죠? 그 다음에 5개, 5개가 지금 따로 물리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5개, 5개가 방향 다르게 물리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8개를 나열해요. 얼마예요? 12면체, 아 미안하다. 19가 아니죠? 12면체니까 12, 11입니다. 미안합니다. 왜 10개라고 생각했죠? 그럼 10P5가 되겠죠? 맞아요? 나머지는 5-1 팩토리얼 이게 되겠죠? 이걸 굴리면 12분의 1이 되겠죠? 맞냐? 이걸 계산해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7, 9, 8, 3, 3, 6, 0 이게 나오거든요. 7983360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학교 내신에 낼 수 없는 숫자잖아요. 네. 뭐 이것도 굳이 내신다면 제가 할 말 없습니다만 계산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선생님인가 보죠. 네. 근데 굳이 경우에 있어서 이걸 물을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데 여튼 12면체 왜 넣냐면 4면체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세는 방식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번 더 보시라고 낸 겁니다. 알겠죠? 다음은 중복조합인데요. 중복조합은 고등수학 하하 과정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알겠죠? 네, 중복조합 좀 써볼게요. 중복조합은 아마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뽑는 것입니다. 이 중복조합은요, 기호를 먼저 알려드리면 기호가 뭐냐면 NHR이라는 기호를 쓰거든요. 근데 이 NHR을 직접 계산할 수 없어요. 제가 순서가 없으면 세기 힘들다고 했잖아. 조합이 그래서 순위로 세잖아요. 근데 얘는 중복까지 허용하기 때문에 더욱 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직접 세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숫자가 아주 작지 않은 이상.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꿔서 세냐면 이런 형태의 조합으로 바꿔서 세거든요. 이게 왜 성립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걸 안 외우시면 중복조합을 전혀 셀 수 없어요. 아시겠죠? 요 R과 요 R은 일치하는데요. 여기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들어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저기 들어간다.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중복조합이 조합으로 바뀌려면.
됐어요? 저는 뭐만 설명하면 되냐면 이것과 이것이 왜 경우의 수가 일치하는가 라는 거죠. 이건 그냥 조합이에요. 이건 중복조합이고. 근데 하필이면 경우의 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를 이러한 조합의 경우의 수로 세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걸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쓰는 건 많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뭐 할 거냐면 중복조합의 각 경우의 수를 나열할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다루는 대상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뭔지 지칭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대상을 전부 다 숫자로 볼 겁니다. 서로 다른 5개의 물건이 아니고 1, 2, 3, 4, 5 이렇게 볼 거라고. 그럼 서로 다른 n개의 물건이면 1, 2, 3, 4부터 n까지죠. 맞아요? 이 중에서 r개를 뽑을 건데 중복을 허락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를 r번 뽑아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상황을 나열해보면 이러지 않을까요? 자, 써볼게요. 1 이게 지금 전부 다 뭘로 뽑은 거예요? 1만 뽑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총 몇 개인 거예요? r개를 뽑은 겁니다. 2를 r개를 뽑으면 이게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가 됩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순서 없습니다. 마지막에 한 개만 2도 바꿔볼까요? 그래도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가 되죠. 맞아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2로 바꾸다 보면 결국 어떤 상황이 오겠냐면 전부 다 2인 상황이 오겠죠. 많이? 맞아요? 이런 짓을 계속 하다 보면 전부 다 n인 상황도 오겠죠. 이 중간 과정이 좀 많이 생략되어 있긴 한데 그냥 이해하시려고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거는 1만 다 뽑은 상황이고 이건 n만 다 뽑은 상황이고 이건 2만 다 뽑은 상황인데 이 사이에 뭔가가 있다는 사실 좀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면 2가 아니고 3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4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점점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뭘 할 거냐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서 r번째까지 숫자가 총 r개가 있죠. 각 숫자에다가 0 더하고 1 더하고 2 더하고 땡땡땡 해서 r-를 더할 거예요. 한번 더 해볼게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숫자는 0 더한다니까 안 더하는 거죠. 그럼 0이에요. 1이에요. 맞아요? 두 번째 숫자는 1을 더하니까 2예요. 세 번째는 3입니다. 이런 짓을 반복해서 결국 얘는 뭐가 되냐면 r이 돼요. 맞니? 마찬가지 얘는 1, 2, 3 이렇게 해서 뭐가 되냐면 r 더하기 1이 돼요. 얘는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뭐가 되냐면 r 더하기 2가 돼요. 아니? r 더하기 1 그죠? r-를 더하니까 마지막에 이런 짓을 반복해서 마지막에 얘는 뭐가 되냐면 n 더하기 1, n 더하기 2 n 더하기 r-1 이게 돼요. 맞니? 지금 여기 있는 게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거든요? 여기 있는 건 중복조합이 아니에요. 왜냐면 어떤 숫자도 서로 같지 않거든요. 같은 숫자 하나도 있겠냐?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제가 첫 번째는 0 더하고 두 번째는 1 더하고 세 번째는 2 더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절대 같은 숫자 발생하지 않죠. 그럼 여기 뭐 들어있냐? 1부터 r까지 들어있지. 맞아? 이건 2부터 r 더하기 1까지 들어있죠. 이거는 n부터 n 더하기 r-1까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조합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뽑고자 하는 대상은 제일 작은 게 누구냐면 1이에요. 제일 큰 게 누구죠? n 더하기 r-1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의 개수는 전부 다 몇 개입니까? r개씩이죠? 그럼 이거는 n 더하기 1 r-1개에서 r개를 뽑은 조합의 숫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합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얘가 뭐냐면 NHR을 나열해 본 거예요. 얘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걸 나열한 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중괄호의 개수가 곧 뭐냐면 이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거든요. 이 중괄호의 개수가 뭐냐면 이 조합의 경우의 수예요. 그러면 얘의 경우의 수와 얘의 경우의 수가 같은 거니까 이제부터 얘하고 얘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중복조합은 조합화해서 경우의 수를 셉니다. 그냥 조합이라고 치고 경우의 수를 셉니다.
알겠죠? NCR이 되는 건 아니지만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이 되는 거지만 여튼 조합으로 바꾸어서 경우의 수를 셉니다. 이렇게 불편한 중복조합을 우리가 굳이 왜 배우냐면 장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장점을 좀 볼게요. 자, 시간이 10시인데 자, 이건 다 하고 끝낼게요. 알겠죠? 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자, 이거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야 혹은 학원 선생님이야. 알겠죠? 그냥 저라고 생각해봐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줄 거예요. 이거. 알겠죠? 초콜릿 같은 거 주려고 해요. 근데 이 초콜릿은 서로 구분할 수 없는 완전히 똑같은 초콜릿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초콜릿을 이 학생 4명만 가져갑시다. 너무 숫자 커지니까 이 4명의 학생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은 몇 가지냐라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한번 세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초콜릿을 이렇게 막 2개 주고 1개 주고 이러면 한두 것도 없어요. 못 써요. 못 써요. 알겠죠? 어떻게 하냐? 나한테 초콜릿 10개가 있어요. 4명한테 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 가만히 앉아서 이름만 부를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 이름이 불리는 순간 그 학생이 와서 초콜릿을 하나 들고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정아 2번 부르면 2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세연아 3번 부르면 3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은지를 안 부르면 못 먹는 거죠. 예. 근데 여튼 제가 그냥 단순히 이름만 불러서 초콜릿을 분배할 수 있죠. 맞아요? 예, 이 상황에서 바로 우리가 중복조합을 사용하는지 잘 봐요. 이게 초콜릿입니다. 이게 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X야 10번을 불렀어요. 그럼 이 방정식에는 10, 0, 0, 0입니다. 알죠? 제가 X를 3번 부르고 Y를 2번 부르고 Z를 5번 불렀어요. 그러면 3, 2, 5, 0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럼 딱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서로 다른 X, Y, Z, U 이 4개의 문자 중 중복을 허락해서 10번을 부르는 상황이죠. 일로 와봐 이렇게. 맞아요? 서로 다른 N개 중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뽑는 상황이죠.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초콜릿 나눠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럼 의미 아닌 정수에는 몇 가지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4H10인 거예요. 근데 4H10은 어떻게 풀 수 있다고요? 4하고 10을 더해서 1을 빼면 13이죠. 13C10하고 같아요. 근데 13C10은 13C3하고 같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죠? 선생님, 양의 정수에는 어떻게 합니까? 양의 정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내가 4명의 학생에게 초콜릿을 10개를 주고자 하는데 단 초콜릿을 못 먹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존재하면 안 된다. 우니까 하나 줘야겠죠. 맞아요? 그게 지금 뭐냐면 양의 정수인 상황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초콜릿 하나씩 미리 줘요. 알겠죠? 그러면 초콜릿 몇 개 남았어요? 6개 남았죠. 그리고 다시 뭐예요? 의미 아닌 정수의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씩을 줬다고 치고 문자를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그 다음에 U 프라임 이렇게 잡고요. 이거 6으로 바꿔버려요. 알겠니? 그럼 다시 의미 아닌 정수해가 되는 거니까 4H6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9C6이 되는 거고 그럼 9C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조합의 디폴트는 의미 아닌 정수해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 아닌 정수의 모양을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상황을 해결할 때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중복조합을 배워서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중복조합이 사실 왜 이런 조합이 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안 물어봅니다. 학교 시험에서도 안 물어봐요. 외워서 잘 쓰시면 돼요. 근데 혹시 궁금한 학생이 있을까봐 제가 나열해서 보여드린 거고 알겠죠? 예, 공식만 잘 외워서 쓰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편리하니까 경우의 수를 셀 때 너무 편리하니까 일단 배워서 쓴다라는 겁니다. 11번 풀겠습니다. 제가 이 함수의 개수를 풀 때 잠깐만 아직 안 끝났어. 금방 끝나. 이거 그냥 마음속으로 그려요. 알겠죠? 첫 번째 조건 무슨 조건입니까? 이거요. 이거의 대우명제 뭐와 같아요? 이거죠? y가 같으면 x가 같다. 뭐의 상황입니까? 1대1 함수의 상황입니다. 1대1 함수예요.
1대 함수가 될 조건이니까 뭐로 풀면 돼요? 4, P, 3이죠. 4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맞아요? 1이 4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고 2는 3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고 3은 2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잖아요. 맞아요. 4P, 3이죠. 이건 뭐예요? 이건 일단 같지 않으면 같지 않다니까 1대1입니다. 이것도 1대1인데 이런 함수 무슨 함수라고 하죠? 단조 증가 함수죠. 근데 단조 증가 함수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단조 가함수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뭐냐면 니네는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 이 4개 중에 3개를 뽑기만 하면 돼. 내가 만약에 4, 6, 7 뽑았어. 그럼 무조건 1이 4로 가고 2가 6으로 가고 3이 7로 갑니다. 그렇잖아. 얘가 대소관계 이미 정해졌죠? 그러니까 순서는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순서를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순열이 아니고 뭐예요? 조합이에요. 우린 단순히 공역의 4개의 원소 중에서 3개의 원소를 뽑기만 하면 돼요. 동의하죠? 동의하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생님, 왜 여기만 등호가 있죠? 여긴 등호가 있으면 안 되나요? 여기가 등호가 있으면 당연히 함수값이 같겠죠. 의미가 없는 소리고요. 알죠? 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i하고 j하고 대소관계 이런데 심지어 함수값이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함수값이 같을 수도 있다고요. 그럼 뭐예요? 얘들을 뽑을 때 중복해서 뽑아도 된다는 얘기죠. 가령 제가 4, 6, 7 뽑는 게 아니라 4, 5, 5를 뽑았어요. 그러면 1이 4로 가고 2가 왜 4로 썼지? 2가 5로 가고 3도 5로 가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순서 역시 순서는 여전히 이 부등호 때문에 결정돼 있거든요. 근데 등호가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똑같은 거 또 뽑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이미 정해졌으니까 조합인데 똑같은 걸 또 뽑아도 되죠. 그럼 중복 조합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중복 조합이에요. 그럼 뭐예요? 4H 3이에요. 그럼 얘는 6C 3하고 같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함수 문제를 가지고 1대1 함수의 경우의 수, 그죠? 단조 증가 혹은 단조 감소 함수의 경우의 수, 그리고 여기다 등호를 넣어서 중복 조합을 이용하게 하는 함수의 경우의 수까지 이렇게 세 가지 만들 수 있거든요. 특히 2번은요 이렇게 돼 있어도 답이 똑같습니다. 부등호 둘 다 바꾸면 아무 의미 없는 소리 똑같은 말이야. 알겠죠? 이거 하나 바꾸면 단조 감소 함수죠? 근데 그래도 답은 똑같아요. 그냥 뽑기만 하면 알아서 들어갈 거니까 대응만 반대로 하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까지입니다.